자, 다음 문제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8월 20일 장전 문구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상품 매출 계약금을 자기야 수표로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 전표 메뉴로 가셔서 전표 입력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선택하시고요. 8월 20일 전표를 열어주세요. 자, 보니까 장전 문구로부터 받은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아니었대요. 자, 그러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한 거 일단 외상 매출금이 아니다. 자, 그리고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받은 거니까 상품 매출 하기로 하고 계약금 받은 건 먼저 받은 거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자기압수표로 받은 건 우리가 현금으로 분개를 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잘 처리했어요. 자, 그런데 외상 매출금을 선수금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셔가지고요. 선수 엔터, 선수금 찾아서 엔터, 거래처 장전 문구.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11월 4일 문제. 자, 서울 상사로부터 300만 원 상품을 매입하고 여기까지 볼게요.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무조건 상품 3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자, 여기서 선지급한 계약금, 이번에는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지급한 계약금이니까, 자, 먼저 지급했다. 그래서 선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잔금을 27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나, 자,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상품, 선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 주거는 선지급한 계약금, 즉, 요 선급금을 누락했다. 3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 누락했다. 빼먹었다. 이런 말이죠. 자, 먼저 전표 확인해 볼게요. 자, 전표 11월 4일 선택하시고요. 봤더니 차변에 상품 분개했고 대변에 보통예금 분개했는데 상품은 300만 원 매입했다 그랬으니까 상품은 무조건 얼마다? 300만 원이다. 그런데 270만 원으로 분개해놨으니까 요거 먼저 수정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300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차액이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자, 요 차액이 뭐다? 여기 선급금이다. 네, 선급금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표를 이렇게 추가할 때 분개를 추가하실 때는 반드시 기존에 있던 전표에 차액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그 문제를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액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변에 선급금 하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근데 선급금에는 거래처 서울 상사 요거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에 가셔서 서울 상사 이렇게 해서 분개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기존의 전표를 모두 삭제하시고 다시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상품 차변에 27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선급금을 먼저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전표 번호가 분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표 번호가 지금은 1번으로 동일한데 기존의 전표를 차액을 만들지 않고 선급금을 먼저 추가를 해서 수정을 할 때에는 이 번호가
분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전표 번호를 수정해 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누락하게 되면 또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합격이 될까 말까, 떨어질까,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전전긍긍하겠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문제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항상 붕괴를 추가해서 기존 전표에 붕괴를 추가해서 수정을 할 때에는 기존 전표에 차액을 먼저 만드시는 게 바로 방법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5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결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결산은 항상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수동 결산, 자동 결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 주어진 1번, 2번, 3번, 4번에서 수동 결산 사항인지 자동 결산 사항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 결산 사항을 또는 자동 결산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자동 결산을 암기를 하자. 수가 적은 쪽을 우리는 암기를 좀 해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자동 결산 사항 어떤 거냐? 어떤 회사든지 누구나 다 결산 사항이 있는 어떤 회사든지 똑같이 결산 사항이 존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바로 자동 결산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외상 매출금이 있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는 설정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퇴직급여도 설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정리는 어떤 회사든지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있을 거니까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어느 회사나 다 있을 거예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 대신 대퇴재감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동 결산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볼까요? 자,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을 정리해라 이런 말이죠. 대퇴재감소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미국의 ABC사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이 미화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미화가 어쩌고저쩌고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외화자산이다. 외화자산이 있는데 이거 환율이 변했으니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대티재감소에 없으니까 얘도 수동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1월 2일 지급 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지급분 중 단기 미경과분. 자, 단기 미경과분은 비용인데, 그죠? 비용인데, 단기 미경과분은 선급한 비용을 이연시켜라. 대퇴재감소에 없으니까 역시 수동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3년 전 취득했던 차량 운반구 쭉 넘어가서 단기분 감가비를 계상해라.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대퇴재감소의 감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자동 붕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수동결산, 자동결산 이거를 빠르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서대로 풀고 상관없어요. 순서대로 푸셔도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어차피 순서대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어차피 시험은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 이 결산을 잘 했느냐, 에러가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서도 돼요. 일단은 네. 근데 뭐 결산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결산을 잘못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는 실무적인 것이고 시험에서는 답이 있냐 없냐. 결산은 오류가 났지만 정답이 묻는 말에 답은 다 했어요. 그럼 맞게 해야죠. 예, 이게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먼저 문제를 파악하신 다음에 일반 전표는 12월 31일 열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5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이 되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분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변에 분계가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죠. 물론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감으로 알아져요. 근데 아직 우리는 전산회계 2급밖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시험을 응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가 차변에 있을지 대변에 있을지 이렇게 지문만 봐서는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장부를 보면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가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금 가부족이 있죠. 자, 현금 가부족 봤더니 차변에 5만 원으로 분계가 되어 있어요. 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없애줘야 되겠죠? 어느 변으로? 반대변으로 없애주시면 돼요. 회계는 차변하고 대변밖에 없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거 없애고 싶다. 대변에 있는 거 없애고 싶다. 차변에 이렇게 분계해 주시면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분계되어 있으니까 없애려면 대변에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대변에 일단 현금 가부족 현금 과까지 치셔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찾아주시고요. 잠깐만요. 현금 가부족을 찾아주시고 대변에 5만 원을 감소시켜주는 분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원인을 알 수 없다. 대표자가 사용했다. 그랬어요.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법인회사다. 그러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가지급금 하시면 돼요. 가지급금. 그런데 우리 회사는 개인회사예요. 개인회사는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썼다고 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개인회사는 요거를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인출금. 자, 그런데 지금 결산이에요. 자, 결산 때는 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왜? 가지급금이나 인출금은요,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산 때 있어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산 때 회계 처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인출금을 우리는 자본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출금이지만 결산 때기 때문에 인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일반 전표 차변에 자본금을 감소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기중에 미국 ABC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1,150만 원, 미화로 $10,000. 자, 그러면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는 나누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1,150만 원 나누기 미화 $10,000. 자, 그러면 1,150만 원에서 자, 나눠주는 숫자의 0의 개수만큼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4개를 지웠죠? 자, 그러면 1150 이렇게 나오니까 자, 달러당 얼마였다? 1,150원이었다. 예. 1,150원이었다. 얘가 달러가 같이 안 보여요. 1달러. 예. 1달러에 1,150원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얼마다? 1,200원이다. 그러면 1,150원과 1,200원의 차액은 50원이 되겠죠? 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50원씩 어떻게 됐다? 원래는 1,150원이었는데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 자, 얼마만큼? 달러당 50원씩 이 $10,000만큼 얘네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예요.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만에다가 50을 갖다 곱하니까 0이 하나 더 생기고 1은 5로 바뀌겠죠. 그래서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꼭 이용하세요. 여기 일반 전표에 보시면 계산기 있어요. 여기
그죠? 계산기. 시험장에 오셔가지고, 계산기 안 가져왔는데요. 계산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 달러당 50원씩 올라갔으니까 50 엔터. 10,000달러만큼 올라갔죠? 만. 플러스 버튼 눌러도, 아이고, 0. 이렇게, 만. 입력하시고,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곱하기로, 이렇게요. 그러면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외상 매출금, 자, 이 외상 매출금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 엔터, 외상 매출금 찾아서 엔터. 거래처는 여기 ABC4. 자, AB. 거래처에 오셔서 AB. 자, 그럼 미국 ABC사를 검색해 주죠. 이렇게 50만원. 자, 이제 우리가 계산기에 있는 거, 자, 계산기에 있는 거 복사했으니까 붙여넣기. 컨트롤 V. 컨트롤 V. 네, 붙여넣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결산할 때 외화 환율을 환산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 이렇게 분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외화 엔터. 외화 환산이익 찾아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다음 문제 3번. 여기는 좀 지워줄게요. 자, 11월 2일 날 지급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자, 그럼 여기 예전에 비용 처리한 과거형이죠. 예, 요때 회계 처리 어떻게 했을까요?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보험료. 대변에 뭐 현금 어쩌고저쩌고 뭐 다른 거 현금이나 뭐 그 외 현금 등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자, 이거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은 20만 원이다. 즉 이때 보험료를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아직 경과가 안 돼서 보험료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보험료가 아니다.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감소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변으로? 대변으로.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차변에 있던 보험료를 대변으로, 대변에 보험료, 보험 엔터. 800번대 보험료 찾아서 엔터. 금액은 20만원. 차변에 요거 먼저 지급한 전액 지급한 전액 지급시 전액 비용 처리한, 그러니까 먼저 지급한 거죠. 그래서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지표 다시 오셔서 선급 엔터. 선급 비용 찾아서 엔터. 거래처 입력해야 되나요? 예, 입력하시고 싶으시면 입력하시는 거고요. 바쁘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됐지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자, 3년 전 취득했던 차량 운반구 취득가 2,000, 잔존가 4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고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자, 공식 어떻게 해요? 취득원가에서 빼기 잔존가액. 취하자 잔해 부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뭘로 나누고, 매년 똑같아야 되니까 내용 연수로 나누고. 네, 글씨가 막 너무 못생겼어요. 자, 다시 좀 예쁘게 써볼게요. 자,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 연수. 그거나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면 얘는 1,600만 원이 될 거고요. 자,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계산기 또 나와라. 계산기 나와라. 자, 어떻게? 1,600 나누기 5. 자, 그래서
부호만 나누기로 바꿔주시면 32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동 붕괴니까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이동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닫으시고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선택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자, 기간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엔터. 자, 전에 불러올 전에 입력한 데이터 없으니까 아니요. 무조건 아니요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전에 데이터 불러오세요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감값이니까 컨트롤 F 선택하셔서 컨트롤 F. 자, 키보드 좌측 하단에 컨트롤 버튼 있지요? 컨트롤 누르고 F 눌러서 차량 엔터 해서 차량 운반구 찾으시면 돼요. 자, 차량 운반구 찾았으면 지금 결산 반영이라는欄에 320만원, 우리가 계산한 320만원 있죠? 네, 320만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전표 추가 버튼 F3 버튼 있어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결산이 끝났어요. 자, 문제 6번이었고요. 다음은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문제는요. 또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 보시는 수험자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결산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결산을 다 버리면 안 되나요? 네, 결산을 다 버려도 문제 7번은 버리시면 안 돼요. 결산 문제를 다 못 풀어도 문제 7번하고 문제 7번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6번 결산 문제 4개를 다 틀린다 라는 전제 하에 나는 결산을 못했으니까 떨어졌어. 문제 7번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결산을 못해도 문제 7번은 무조건 장부만 조회하면 되니까 장부를 조회하시면 돼요. 자, 나는 매번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문제 7번까지 못 풀고 문제 6번까지가 시간의 한계다. 내가 1시간 동안 푸는 양의 그 문항수가 문제 6번까지밖에 안 되더라 항상. 그러면 문제 6번을 차라리 버리고 문제 7번을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오히려 나아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7번을 다 풀고 그리고 나서 문제 6번을 공략해도 됩니다. 예, 시험 어차피 전략적으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6번까지가 나는 내가 풀 수 있는 시간의 맥시멈이다. 그러면 일단 6번을 제끼고 문제 7번을 먼저 푸신 다음에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6번을 푸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1번. 자, 6월 말 현재 지급어음은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 전기말과 대비하여 전기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찾아야 되는데 전기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은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급어음이라 했으니까 부채죠. 예, 부채가 있는 그런 메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재무상태표 선택해 주시고요. 자, 6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또 재무상태표 들어갔다고 무조건 12월 달 하시면 안 돼요. 자, 항상 날짜 보시고.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6월 달 선택하고 지급어음 찾으셔야 되겠죠? 지급어음을 찾아서 자, 오른쪽 금액 2천만 원이 전기 금액이에요. 단기 금액은 3,650이고요. 또 계산기 필요하네요. 자, 얼마나 증가. 그러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증가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6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2천만 원. 암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암산해도 되겠죠. 자, 부호 바꿔 주시고요. 1,650만 원. 자,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2번.
1월부터 3월까지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어떤 특정한 달의 계정 과목에 금액을 묻고 있다. 그러면 특정한 달의 정보니까 일개표 또는 월개표 메뉴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일개표, 월개표는 여기 장부관리 메뉴에 일월개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탭이 두 개가 있는데 월개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달 선택해 주시고 상품 매출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네요. 상품 매출. 얼만가 그랬으니까 합계 금액. 그래서 상품 매출의 금액은 1억 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합산해서 봤는데 괜찮아요? 네, 합산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합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합산을 가셔서 그럼 합산해서 어떻게 조회를 하느냐? 3월달을 조회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누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3월 31일을 선택하시고 상품 매출을 찾으시면 금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1억 176만 원 이렇게요. 그런데요. 저는 전에 합산으로 풀었는데요. 틀렸어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네, 그거는 자산부채 자본의 정보와 수익 비용에 대한 정보가 일개표에서 보는 것과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보는 게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계 잔액 시산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계를 보여줘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수익이나 비용 얘네들은요. 앞에 누계가 없죠. 전기요율이 없어요. 없으니까 월계표에서 보나 합산해서 보나 똑같아요. 정보가.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은 이전의 정보가 있어요. 전기요율이 넘어와서 그것까지 다 합산이 돼서 지금까지 누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합계 잔액 시산표이기 때문에 월계표에서 보는 것과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보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자, 2분기 4월부터 6월 중 접대비가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차이 그랬어요. 접대비고요.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차이 그랬으니까 요거는 우리 총계정 원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부관리 메뉴에서 총계정 원장 선택하시고요. 월별 탭에서 4월부터 6월이니까 4월 엔터, 6월 엔터. 계정 과목은 말풍선 눌러서 접대비, 접대 800번대 접대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시작되는 계정도 접대비, 끝나는 계정도 813번 접대비. 자, 가장 많은 월은 110만 원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월 110만 원. 자, 가장 적은 월은 60만 원이죠. 빼면 됩니다. 그러면 차이는 50만 원 되겠지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7번까지 모두 다 풀이를 했고요. 네, 기출문제 91회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